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영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고 시키고.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취를 제공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게 드러났고 거짓 인터뷰의 대가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뭔가 어떤 기획된 허위 보도로 갑자기 이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만배와 이재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듯한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이것을 뭔가 엮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사 공작 차원의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공작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자체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보통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적인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죠. 희대의 정치 공작이다.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2시간 앞두고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낸 건데 그만큼 사안이 좀 엄중하다 이렇게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심각한 행위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최악점으로 제기됐던 게 바로 대장동 의혹일 텐데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끌고 들어갔고 거기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봐줬다. 커피를 타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내용의 근거가 됐던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새빨간 거짓말이고 허위인 것이 밝혀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조우영 씨가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더 황당하고 국민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대목은 이게 대통령 선거 전해에 있었던 2021년 9월의 인터뷰가 대통령 선거 사흘을 앞두고 있는 2022년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보도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언론들이 뒤따라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선거 투표 직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조우영 씨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하고 특히 이 내용들을 보도했던 JTBC 등 기자의 물음에 대해서도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우영 씨의 얘기들이 하나도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가짜뉴스, 허위 조작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이 범죄 행위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치 공작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만약에 이게 정말 수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진실관계가 확실히 확인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거니까. 저는 이제 김만배 씨가 만약에 이 내용을 본인이 원해서 정말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게 뉴스타파에서 이 사안을 보도한 문제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그거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예. 언론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내용을 인터뷰하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알 권리 차원이다. 그렇죠. 국민의 그리고 알 권리. 녹취록이 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녹취록의 근거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녹취록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얘기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게 뉴스타파가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김만배 씨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의견이 정도 충돌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해서 김만배 씨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거 책임을 김만배 씨가 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무슨 공작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뉴스타파의 뭐 신학님 씨가 전문위원으로 일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김만배 씨 만나가지고 조작을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신학님 씨가 만약에 진짜 그냥 김만배 씨가 제보하겠다고 만나서 녹음을 했는데 그거를 신학님 씨가 이미 알고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 공작을 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보도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일자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시간대별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8월에 대장동 의혹의 첫 보도가 있었고요. 2021년 9월 15일 대선 6개월 전에 김만배 씨가 이제 신학님 전 위원장이 이제 인터뷰가 있었던 시점이고 보도 시점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대선 사흘 전. 어떻게 보면은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고 이런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반박이 제대로 이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3일 앞두고서 저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기간 동안 사실관계 확인된지 안 된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이걸 제보를 받았을 때 신학님 씨가 예를 들면 뉴스타파에 언제 건넸는지도 중요해요. 그 녹취록을 갖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던 시점에서 며칠 날 언제 넘겼는지도 첫째는 확인해야 되고 넘긴 이후에 그럼 뉴스타파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적인 조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일정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히 지금 저렇게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3일 전에 보도했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것이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증명이 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언제 신학님 씨가 뉴스타파에 저 인터뷰 내용을 넘겼고 뉴스타파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걸 보도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단순히 3일 전에 보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관계 확인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신데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언론이라면 당연히 반대되는 입장을 듣고 여기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뉴스타파 입장에서 신학립 씨의 저 인터뷰를 있는 그대로 여과없이 틀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최소한 여기에 대한 신학립 씨가 김만배 씨와 나눴던 대화 과정들이 9월 달에 녹취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고 대통령 선거가 3일 앞둔 기간 동안 그 내용들은 왜 묵혀져 있었는지 왜 사흘 앞둔 시점에서 틀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측 또 관련된 조우영 씨 입장 등을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김만배 씨의 말은 김만배 씨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조우영이 그랬다는 내용들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조우영 씨는 2021년 9월 이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검찰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를 인터뷰하고 있었던 JTBC 기자에게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얘기했던 반론 차원의 이야기들은 어디에도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뉴스타파를 비롯한 지금 뉴스타파 하나의 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신학림 씨가 돈을 주고받았던 일들 포함 김만배 씨가 새빨간 거짓말로 대선판을 흔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민주당은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내용들을 끌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인 대장동의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기간 동안 대변인 논평부터 모든 정치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그 타임라인 아까 보면 9월 15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바로 전날인 9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커지니까 본인 스스로가 긴급 인터뷰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9월 14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언급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 치적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 바로 다음 저 같은 거짓 조작 인터뷰를 녹취하게 됐던 배경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의 배후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김만배 혼자
일탈해서 뭔가 가짜뉴스, 조작 뉴스를 만들어서 대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김만배 뉴스타파는 어떤 약속 대련을 시작한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막고 싶었던 진보 성향의 언론과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김만배를 활용해서 60건 이상의 SNS를 쏟아낸 민주당이 하나의 대선 조작 카르텔, 가짜뉴스 카르텔이 되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3일 동안 펼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재명과 김만배는 원팀이다라는 표현을 확신에 차서 쓸 수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이제 그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문제를 또 문제로 덮고 또 지금 이념 프레임이다 보니까 다시 중도 벗어나고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형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불러와서 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또 해서 또 다른 어떤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이재명 당대표를 또 끌어들여서 대선 전에 이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대선 공작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네. 장혜찬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는 원팀이다. 이런 표현을 나는 확신에 차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의하지 않죠. 예. 뭐 장혜찬 최고위원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건 그대로 치부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희영 씨 말이 100% 맞느냐? 그걸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저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검사 시절에 그 연관성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조사가 안 됐고 확인이 안 된 상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요. 조희영 씨가 검찰에서 하는 말이 100% 맞느냐? 그것도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관점에서는. 만약에 김만배 씨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여당에서는 마치 김만배 씨가 모든 걸 허위로 조작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확인된 게 아니고 의견이 거기서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봐야 되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님이라는 분이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만약에 신앙님이란 분이 김만배를 만나서 얘기할 때 그게 짜고 치는 것이라고 하는 서로의 조작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받은 문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책을 주고 돈을 얼마 받았다잖아요. 1억 얼마를 받았다잖아요. 그거 자체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두 사람이 이것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두 사람이 녹취를 하든지 무슨 뭐 글자를 나눠가면서 짜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막 몰고 가면서 마치 공작을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공작하지 않잖아요, 지금. 물론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일반 국민들한테 아니 사실이 아닌 내용 또 확인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게 두 사람이 공작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앙임 씨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만배 씨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희영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조작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도 지금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가 나자마자 민주당 그 선대위 차원에서 이 보도를 확산하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SNS를 수십 건 쏟아내면서 퍼뜨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는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그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대선 3일 앞두고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그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대 진영에 대해서 정말 상황을 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쟁 과정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이걸 그럼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마저도 마치 민주당이 공작을 펼쳐가지고 시간 타임대로 맞춰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팀처럼 움직였다는 건 비약이다 이런 얘기신데요? 지금 나타나 있는 이 김만배 씨의 거짓된 증언, 거짓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군가요? 여기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대장동 문제로부터 국민적 의혹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물타기 성격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장동에 관한 이슈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켰던 사건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봤던 건 이재명 후보, 민주당 입장이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거짓으로 끌고 들어간 건 김만배 씨고 김만배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에 대한 특혜 때문에 천문학적 이득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이 연결고리에서 이재명
성남 당시 시장, 대선 후보와 김만배 씨와의 연결고리, 이 둘을 빼고 나서 성립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우영 씨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조우영 씨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왜 커피를 타줬습니까? 라고 토론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들부터 부산저축은행 사건 왜 무마시켰습니까? 이런 민주당의 주장들이 조우영 씨라는 사람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우영 씨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과거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검찰에도 얘기했고 JTBC 기자에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JTBC 기자가 아니면 아니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사실에 대한 확인은 아주 금방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보고 지금도 저 조우영 씨가 검찰의 조사 결과 속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일까지도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것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다. 이런 방식의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적합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최지봉 교수님, 뉴스타파에서 어쨌든 금전 거래가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뭐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뭐 책값으로 책 3권을 주고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해명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1억 얼마나 되는 돈을 책 3권을 주고 받았다. 뭐 그것도 저작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맞지 않아요. 언론인의 윤리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신학님 씨와 지금 김만배 씨가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선후배 관계고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있는 분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뉴스타파가 저렇게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뉴스타파가 저런 이제 돈을 주고받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뉴스타파가 했던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자체와 또 신학님 씨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전 거래는 사과하지만 이 보도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뉴스타파가 또 분리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데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뉴스타파가 탐사 저널리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들을 끌어모아서 뭔가의 문제점들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탐사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한다고 얘기했는데 김만배 씨의 발언 말고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저널리즘을 갖고 있는 탐사 보도 채널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면 여기 있는 조우영 씨 인터뷰를 왜 안 합니까? 조우영 씨를 찾아가서 물어봤었어야죠. 김남기 씨를 통해서 이 녹취가 벌써 6개월 전에 나온 것인데 왜 그동안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이 부분을 꺼내는지에 대해서 신학림 씨한테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과연 뉴스타파가 진행했으니까 조우영 씨를 찾아가서 해당 당사자인 조우영 씨 인터뷰를 가지고 이런 김만배 씨 증언들이 있다면 조우영 씨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것들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선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월요일 저녁, 선거를 불과 딱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산불 뉴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모든 뉴스에서 모든 꼭지를 산불로 장식을 했는데 MBC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세 꼭지의 보도를 산불을 가져가고 나머지 바로 이어지는 4개의 리포트를 전부 이 뉴스타파에 대한 보도를 기점으로 국민께 이 메인 뉴스에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언론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 내용은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좀 기다려 보겠고요.